오늘은 지난 영상에 이어 1981년에 태어난 스웨덴 작가 프레데릭 베크만의 장편소설 오베라는 남자에 나오는 인상 깊은 문장들을 통해 주인공 오베의 가치관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베는 겉멋을 부리는 사람들이나 평일에 슈트를 쫙 빼입는다는 확고한 의견을 갖고 있었다. 이 대목에서 드러나는 오베의 태도는 단순한 외면보다 실용성을 중시하는 그의 성격을 잘 보여줍니다. 나 역시 정장보다는 깨끗하게 세탁한 편안한 옷을 선호하기 때문에 오베의 가치관에 자연스레 공감하게 됩니다. 오베가 그녀에게 책장을 만들어주면 그녀는 페이지마다 작가의 생각으로 가득 찬 책들을 거기에 꽂았다. 아내 주변에는 늘 책이 넘쳐났다. 오베는 자기는 그 수많은 바보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읽기보다는 그냥 스스로 생각하는 쪽이라고 말했다. 소녀는 그저 미소를 짓고는 그의 뺨을 쓰다듬었다. 이 대목에서 오베는 경험과 원칙에 의지하며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인물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녀는 책을 통해 세상을 이해하고 타인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오베가 보수적이라면 소녀는 진보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두 사람의 상반된 성격은 음과 양처럼 오히려 서로를 보완하며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갑니다. 오베의 아버지가 사고로 세상을 떠났을 때 장례식에서 교구 목사는 청소년 오베의 위탁가정을 알아보려 했습니다. 그러나 오베는 어른으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목사는 이내 오베가 자선을 받아들이는 아이로 자라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때 오베는 목사에게 조만간 있을 일요일 예배 때 자기 자리를 따로 마련해 줄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했다. 그가 목사에게 설명한 바에 따르면 그건 오베가 신을 믿지 않아서라기보다 신이 좀 빌어먹을 개자식처럼 느껴져서였다. 만약 오베가 이 세상에서 가장 싫어하는 게 딱 하나 있다면 그건 누가 자기를 속이려 하는 것이었다. 오베는 시비 따위를 거는 게 아니었다. 그저 옳은 건 옳은 것이라고 생각할 뿐이었다. 살다 보면 자신이 어떤 남자가 될지를 결정하는 때가 온다.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짓밟게 놔두는 인간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결정하는 때가. 그는 해야 할 일을 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 점점 더 차별을 두었다. 실천하는 사람과 말만 하는 사람들을 구별했다. 오베는 점점 더 말을 줄이고 점점 더 실천을 했다. 오베의 아내 소녀가 음주운전 사고로 장애인이 된 후 오베는 장애인들을 위한 경사로 설치를 요청하며 정부와 법원에 민원을 넣고 신문에도 투고했지만 아무도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오베는 와인 생산자들과 음주 운전자들 그리고 공무원들에게 엄청난 분노를 표출하며 소녀가 가르치는 학교로 찾아가 자신의 손으로 직접 경사로를 설치합니다. 그녀는 선을 위해 싸웠다. 결코 가져본 적 없는 아이들을 위해 싸웠다. 그리고 오베는 그녀를 위해 싸웠다. 왜냐하면 그녀를 위해 싸우는 것이야말로 그가 이 세상에서 제대로 하는 유일한 것이었으니까. 오베의 행동은 그의 사랑과 헌신을 보여줍니다. 그는 소녀를 위해 그리고 그녀가 사랑했던 세상을 위해 지치지 않고 고집스럽게 싸웠습니다.
소녀는 오베가 용서가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곤 했다. 예를 들면 그는 1990년대 말에 딱 한 번 페스트리를 샀던 동네 빵집에서 잔돈을 잘못 거슬러 줬다는 이유로 8년이 지나도 그 빵집에 가는 걸 거부했다. 오베는 그걸 확고한 원칙을 가진 것이라 했다. 나는 이 대목에서 나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 또한 개인적인 원칙으로 TV조선이나 채널A를 틀어놓는 가게는 들어가지 않거든요. 오베는 레스토랑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다. 그는 사람들이 집에서도 밥을 먹을 수 있는데 왜 외식에 그렇게 돈을 써대는지 결코 이해하지 못했다. 그는 으리번쩍한 가구나 공들인 요리에도 큰 관심이 없었고 그는 온갖 경우를 대비해 최소한이나마 미리 식사를 해뒀다. 그러면 자기가 제일 싼 음식을 고르는 동안 그녀가 메뉴에서 원하는 걸 주문할 수 있을 거고 돈도 될 수 있었다. 게다가 뭘 좀 먹어두면 최소한 그녀가 그에게 무언가 물었을 때 입에 음식이 꽉 차 대답하지 못하는 경우는 없을 것이었다. 그가 보기엔 썩 괜찮은 작전 같았다. 나는 이 소설을 읽으며 오베라는 인물에게 강한 유대감과 친근감을 느꼈습니다. 정장을 싫어하고 책 읽는 여성을 좋아하며 작은 결혼식을 선호했던 오베, 장례식을 치르지 말라고 부탁하고 술을 멀리하며 자신을 속인 사람이나 가게와 철저히 거리를 두는 오베. 이런 오베를 까칠하다고 한다면 나 또한 까칠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도 오베처럼 세상 사람들의 평판에 개의치 않습니다. 소녀는 오베가 세상에서 가장 융통성 없는 남자라며 웃곤 했다. 오베는 그걸 모욕으로 여기지 않았다. 품이란 다 큰 사람은 스스로 자기 일을 처리해야 한다는 사실을 뜻했다. 따라서 품이라는 건 어른이 되어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게 되는 권리라고 할 수 있었다. 스스로를 통제한다는 자부심, 올바르게 산다는 자부심, 어떤 길을 택하고 버려야 하는지 아는 것. 소녀의 어린 시절 신문을 읽고 있을 때 그녀의 아버지가 그딴 똥덩어리를 읽으면 안 돼, 바보가 될 거야 라며 도서관으로 데려간 장면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나는 신문을 똥덩어리라고 표현하고 신문만 읽는 사람은 바보라고 표현한 작가 프레드릭 베크남에게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는 똥덩어리 조중동을 읽어서 바보가 된 인간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 때가 올 때까지는 늘 낙관적이다. 다른 사람과 무언가를 할 시간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대화를 나눌 시간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관료제를 면밀히 조사할 때 정말 신기한 게 뭐냐면요. 관료들이 정한 법을 제일 먼저 어기는 사람들이 관료들 본인이라는 사실이래요. 뭔가 일을 해내고 싶으면 혼자 해야 한다. 이 소설은 진심으로 사랑했던 짝을 잃은 남자의 상실감과 그리움, 그리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남에게 해를 끼치기는커녕 오히려 대가 없이 남을 돕는 오베라는 남자의 이야기를 감동적으로 그려냈습니다. 오베와 소녀는 서로를 이해관계 없이 사랑하며 40년 동안 인생의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아내가 먼저 떠난 뒤 아내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을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돕는 것으로 대신하며 삶을 이어간 오베에게 깊은 존경을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못 잊을 사랑이라며 언제까지 당신 곁에 나를 버리고 살 것을 못 잊어 못 잊어 못 잊을 슬픔이라며 사랑하는 당신 품에 돌아가서 안길 것을 낙엽진 가을의 눈물 눈에 덮인 긴 겨울밤 못 잊어 못 잊어 당신을 못 잊어 못 잊어 못 잊을 슬픔이라며 사랑하는 당신 품에 돌아가서 안길 것을 낙엽진 가을의 눈물 눈에 덮인 긴 겨울밤 못 잊어 못 잊어 당신을 못